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178일 되는 미국 대사관 친미 시민들의 행동입니다. 오늘 아침에는 뉴스가, 기분 좋은 뉴스가 있습니다. 전국에 물고기 잡는 어부들, 어업인연합회 회원들이 서울까지 상경해서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했습니다. 그 내용은 뭐냐 하면은 제발 정치인들이 우리 바다와 우리 물고기를 갖고 제발 정치짓 좀 그만해라. 이재명이가 부산 와서 자갈치장에 와서 떠들고 와서 물고기 값이 폭락을 했다. 도움이 하나도 안 된답니다. 그래서 서울까지 올라와서 민주당, 국민의힘당 다 가고 제발 정치인들이 어민들의 생존에 걸린 문제를 놓고 정치질 좀 그만하라. 멋있는 행동이었습니다. 그런 용기 있는 행동, 용기 있는 결단, 그런 용기 있는 사람들이 있을 때 대한민국은 이재명 같은 사기꾼들에게 농락당하지 않습니다. 광우병 괴담에 참여했던 1억 단체가 그때 한 1000개 가까이 됩니다. 1000개. 근데 지금 후쿠시마 오염수 괴담에 또 동참하는 단체가 200여 개 됩니다. 200개. 이들은 하는 짓이 시민단체가 아닙니다. 정치의 공익병들이고 정치단체고 괴담 퍼뜨리는 괴담단체입니다. 괴담단체. 그래서 국민의힘당, 특히 용산에서 바라보는 것은 진실과 거짓의 싸움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그들에게 진실은 괴담이 진실이고 우리에게 진실은 팩트가 진실인 것입니다. 근본적인 사고의 차원이 틀리기 때문에 왜 저 사람들은 진실을 믿지 않고 있는가, 이런 말 백날 해봤자 소용없습니다. 뭐냐, 늘 제가 말하지만은 전쟁입니다. 전쟁. 정치 전쟁은 전쟁을 시작하면 무조건 이겨야 됩니다. 전쟁에서 이기는 방법은 상대를 죽이는 거예요. 상대를 멸해야 내가 사는 것입니다. 내가 살아야 뭔가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바둑에서 유명한 말이 있지 않습니까? 아생연후의 살타라고. 내가 먼저 살아야 뭘 할 수 있는 것입니다. 후쿠시마 오염수 괴담 전쟁에서 만약에 국민이 지고 정치가 지고 한다면 국가는 소멸되는 것입니다. 세계 어느 나라도 이런 국가를 상대로 거래하지 않습니다. 세계 어느 나라도 이런 국가의 정치인들과 정치적 협상하지 않습니다. 겉으로는 협상할지 몰라도 속으로는 거짓말쟁이, 사기꾼들, 옛나라, 대한민국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국격이 떨어진, 품격이 떨어진 그런 나라가 되지 않기 위해서 우리는 오늘도 싸우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도 우리는 기뻐해야 됩니다. 우리가 민주당의 떨거지가 아니라는 사실. 광우병, 사드, 세월호 모든 사고가 일어날 때마다 괴담 퍼뜨리고 유언비어 퍼뜨리는 그런 영혼이 빈약한, 사고가 빈약한 그런 인간들이 아니고, 그래도 진실을 추구하면서 진실 전쟁에서 이겨가고 있는 우리들, 축복받은 사람들. 지금 민주당 이재명과 함께 가는 국민들은 불쌍한 국민들, 영혼이 좀비화되어 있는 국민들입니다. 올바른 사고 능력과 판단 능력이 없는 그런 사람들로 전락되어 있는 것입니다. 인생을 살면서 우리가 항상 성경에도 보면은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진리는 소중한 것입니다. 진리는 곧 말씀이고 진리는 곧 생명입니다. 진리를 추구하지 않는 자는 생명이 없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민주당을 보면은 진리를 추구하지 않는 자들, 곧 다른 말로 하면 생명이 없는 자들이다. 이렇게 결론 지어도 다를 바가 하나도 없다. 그런 말씀 드립니다. 중국 공산당도 진리 추구하지 않습니다. 북한 김정은도 진리 추구하지 않습니다. 러시아 푸틴도 진리 추구하지 않습니다. 진리의 길은 고단하고 힘듭니다. 거짓과 술수가 난무하는 이 세상 속에서 진리의 꽃은 완성의 꽃이고 진리의 꽃은 생명의 꽃입니다. 그래서 아무리 어렵고 힘들더라도 진리를 추구하면서 그 진리의 길을 가야 된다. 거짓의 길은 활락적이고 화려하고 쾌락적입니다. 그러니까 민노총이 맨날 올라와서 데모하다가 술 한잔 마시고 길바닥에서 자빠자고 편하죠. 육신이 편합니다. 소주 마시고 퍼질러다고 아무데나 노상 방뇨하고, 그런 육신은 동물과 다를 바가 하나도 없습니다. 동물도 그렇게 삽니다. 그러나 인간은 그렇게 사는 게 아닙니다. 인간은 질서를 지키고, 인간은 노상 방뇨 아무데 해서 안 되는 것입니다. 약속된 곳에 가서 방류를 하고, 그게 인간과 동물의 다른 점입니다. 동물도 약속 지킵니다. 주인이 먹이 주면 먹이 주는 시간을 기억했다 옵니다. 그러나 인간은 그 약속을 지키는 지수와 도가 동물과는 아주 현격하게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민주당이 하고 있고 지금 민주노총이 하고 있고 정교조가 하고 있고 하는 모든 짓은 짐승들과 비슷한 약속 지수를 갖고 있다. 동물과 별로 다를 바 없는 인생을 살고 있는 자들이다. 이렇게 해도 비난을 받아도 마땅하다. 왜? 늘 거짓 편에서 거짓을 유포하고, 다른 말로 하면은 사기꾼들이랑 똑같습니다. 거짓말 하는 놈을 다른 말로 하면 사기꾼이라 그래요. 그러하니까 각종 유공자, 민주화 유공자, 무슨 유공자, 5.18 유공자 있는 거기에 가짜들이 더글더글해. 왜? 인생을 그렇게 가짜 인생을 살기 때문에 가짜 유공자 한다. 가짜임에도 불구하고 갑니다. 지가 가짜임을 알고도 갑니다. 인생 자체를 가짜 인생을 살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인생 살아봤자 몇 년 안 됩니다. 그 사는 날까지 가짜 인생 살아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진실된 인생을 살다 보면은
세상의 소풍이 끝나는 날, 천국으로 가든 열반의 길을 가든 그때 마음이 아주 편안함을 느낄 수 있는 것입니다. 거짓말하고 평생을 가짜로 살고 그런 인간들은 죽음의 길에도 늘 부들부들 떨면서 그때 가서 잘못했습니다. 그때는 잘못해도 소용이 없습니다. 빌어도 소용없습니다. 이미 가야 될 지옥의 길은 정해져 있는 것입니다. 어제 또 우리 공군 전투기 KF-21 지저귀 6호기 이제 마지막 출고해서 비행 성공했다. 그래서 전 세계가 한국 전투기 사업에 대해서 다른 나라는 뭐 30년도 걸리고 20년, 30년 걸리는데 불과 한 12년 만에 이런 성공적인 개발, 완성 이런 걸 보면서 한국의 기술은 대단하다. 한국의 능력도 대단하다. 한 번도 그 시저귀 1호기부터 6호기가 출고돼서 시험 비행을 하면서까지 거의 고장도 없이 쭉쭉 무조건 성공하는 모습을 보면서 한국은 대단하다. 박수를 보는 것이죠. 근데 한국이 대단하다 이하는 것은 다른 말로 하면 이승만, 박정희 그 시대가 이렇게 만드는 것입니다. 김정상, 김대중, 노무현, 문재인 이거는 이거하고 상관이 없어요. 그래도 그 중에 노무현 대통령은 그래도 주체적으로 한 게 많습니다. 제주 해군기지 만들어내고 결정하고 어느 나라든 생각이 다를 수가 있습니다. 보수적인 정부, 진보적인 정부 그러나 그 상위에는 뭐가 있어요? 국가가 있어요. 대한민국이라는. 그리고 대한민국 국민을 위해 일하는 공직자, 정치인들은 그렇게 해야 되는데 이놈의 인간들은 저 청와대 가고 국회 가면은 대한민국도 안중에도 없고 국민도 안중에도 없어요. 오직 자기 자신들 당밖에 없어요. 그리고 오직 북한 김정은이 눈치 본다고 정신이 없습니다. 대한민국 정치가 이렇게 왜곡된 가장 큰 원인은 바로 김영삼 때부터 시작했습니다. 김영삼이 대통령 되고 할 짓이 없잖아요. 돈을 벌어봤습니까? 뭘 해봤습니까? 맨날 투쟁하는 것밖에 없었잖아요. 근데 딱 그때 가니까 할 게 없으니까 역사 바로 세운다 하다가 김일성이하고 정상회담하자 거기에 막 몰빵을 했습니다. 그래서 막 스텝 바이 스텝으로 전개되는 와중에 김일성도 남조선하고 만나보자 이랬는데 김일성이 갑자기 급사하는 바람에 모든 게 숲으로 돌아갔어요. 그렇게 날아가 버리니까 정치적 통치적 에너지를 거기다 몰빵을 해놨는데 그게 사라지니까 할 게 뭐 있어요? 김영삼 때 이런 게 뭐 없어요. IMF 왔지 뭐 했습니까? 그 이에 이어지면서 김대중, 노무현, 문재인 국가가 만신창이가 됐습니다. 경제 성장하는 거, 경제 성장 다음에 문화 성장, 정보 성장 이렇게 발전적인 로드맵으로 가야 되는데 앞에 했던 전임 대통령들의 모든 업적 다 끊어버리고 전임 대통령을 감옥을 보내버리고 이게 김영삼이가 한 짓 아닙니까? 미친 짓 아니에요. 김영삼이가 인생 살면서 잘 살았습니까? 전임 대통령들 두 사람을 감옥을 보낼 정도로 인생을 잘 살았습니까? 전임 대통령 두 사람으로부터 정치 비자금을 받은 게 1조 원 받았지 않습니까? 그 정치 비자금을 받고 정치 비자금으로 전임 대통령 둘을 감옥 보내는 게 이게 인간입니까? 대한민국 정치가 이렇게 꼬여버린 것은 출발이 김영삼부터 시작됐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하나에 척결한다고 군 장성들 명예 다 꺾어버리고 그리고 그렇게 정치가 장성들을 예우 안 하고 칼질하니까 이제 장군 진급하려고 하는 자들은 맨날 고개를 들어 북쪽으로 보고 눈을 아래로 봤을 때는 오직 부하만 봐야 되는데 모두가 청와대를 바라보면서 손바닥 비비고 발바닥 비비게 만든 자가 바로 김영삼입니다. 그때부터 군이 망가지고 역사가 망가지고 정치가 망가지고 다 망가진 게 김영삼이 때부터 시작해서 김대중으로부터 이렇게 나라가 거들났지만은 그래도 이 대한민국이 거들 안 나고 이렇게 발전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기업인들의 힘이었고 기업인들이 불철주야 밤을 다 삼아서 감방에 담을 타면서까지 정치하는 놈들이 돈 내라 하면 돈 냈다가 감옥 가라 하면 감옥 갔다가 제일 큰 피해자들이 기업인들이었어요. 이제는 윤석열 정부에서는 두 번 다시는 그런 일이 없어야 되고 기업인들을 예우해야 합니다. 이 시대 대한민국 기업인들이 가장 큰 애국자고 공로자들이 민주화 유공자 하는 놈들이 애국자고 공로자가 아니고 대한민국은 호국 6.25 전쟁에서 그 나라를 지킨 그분들 그 앞에 대한민국을 건국했던 분들 경제 보국으로 지금 국가와 국민의 민생고를 해결하고 품격을 세웠던 그분들이 진정한 영웅들이고 유공자들인 것입니다. 민주화 유공자 놈들이 대한민국 유공자가 아니라는 말씀을 제가 드립니다. 경제가 부유해지지 아니하고 나라가 발전되지 않으면 민주화 유공자도 아무 의미가 없어. 경제가 발전될 때 국민의 자유가 지금보다 더 나은 자유를 보장해 줄 때 감사하는 것이 배가 굶어서 죽는데 민주적 자유 같은 게 뭐 필요했어. 북한 인민들 아사드에서 300만이 죽어가고 있는데 거기다가 밥을 줘야지. 민주화 주면은 인민들이 좋아하겠습니까? 육신의 배가 고플 때는 밥을 줘야 되고 그 배가 부를 때 정신적 자유를 추구할 때 그때는 정치적 자유를 체계적으로 또 이렇게 하고 하는 것이 어느 나라든 발전 과정에 있는 것인데 그 모든 것을 어떻게 보면은 박정희, 전두환, 노태우 이런 대통령들이 대한민국의 국민들의 품격의 자유를 줬습니다. 품격의 자유를 줬기 때문에 배고픔으로부터 탈피했기 때문에 정치적 자유가 그대로 온 것입니다. 김영삼이가 준 게 아니에요. 김대중이가 준 게 아니에요. 전임 그 대통령들이 대한민국 국민들에게 정치적 자유와 육체적 자유를 선사한 분들입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우리나라를 이해하는 데도 도움이 된다 이런 말씀 드립니다. 오늘 하루 여러분들 그중에 조심하시고 어젯밤에는 애국
강 목사님이 또 우중에 초소를 잘 지켰고 아침 일찍 송화제가 와서 또 흔들림 없이 잘 지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늘 수고하시는 미경님, 또 아군 스파이 신바 여러분들의 수고에 감사드립니다. 화이팅입니다.